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이오산업융합부의 최은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자유롭지 않아서 아마 이번 겨울방학은 더욱 길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집에서 하는 자기개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방 비누 만들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을 통해 만든 한방 비누로 일상생활 속 자기위생도 철저히 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활동도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방 원료를 이용한 천연 비누 만들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연비누 만들기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비누는 방부제나 경화제,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인공화학 물질을 넣지 않고 천연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주로 올리브유, 팜유, 코코넛유 등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보습제인 글리세린이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므로 피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순식물성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연분해 되어서 환경오염을 예방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연비누 만들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비누 만들기는 MP비누, CP비누, HP비누, 그리고 리베칭 비누로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MP비누는 Melt Pour, 녹여붓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비누 베이스를 활용하여 천연 재료와 같은 첨가물을 원하는 대로 첨가하여 만들어진 비누입니다. 이것은 가성소다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고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MP비누 제조법을 이용해서 한방 비누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CP비누는 콜드 프로세스, 즉 저온법이라고 합니다. 비누를 만들 때 베이스 오일에 가성소다 수용액을 넣어서 비누화 과정을 거쳐서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CP비누는 제조 후 4에서 6주간의 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성비누라고도 합니다. HP비누는 하이 프로세스, 즉 고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베이스 오일에 가성소다 소용액을 넣어서 비누화 과정을 거쳐서 제조되는데 제조 과정에서 계속 열을 가함으로 비누화가 더욱 빨리 진행되며 만들기가 다소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성소다가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숙성 기간은 2주 정도만 소요됩니다. 리베칭 비누는 한 번 완성된 비누를 다시 녹여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활용 비누라고도 합니다. 즉, 남은 재료나 실증난 비누를 중탕해서 다시 만드는데 예를 들면 숙성이 끝난 CP비누의 모서리를 자르고 난 자투리 조각을 잘게 잘라서 오일 등을 넣고 가열해서 녹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MP비누 만들기 기본 재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누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누 베이스는 투명과 화이트이며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 비누 베이스가 500g씩 모두 제공됩니다. 물론 시중에 판매되는 비누 베이스는 색깔별로 그리고 기능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 1kg 단위가 가장 일반적이며 비누 제작 시 10개에서 12개의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누 베이스는 팜유와 코코넛유에서 정제한 지방산을 비누화시켜 제조한 약알칼리성 비누 베이스입니다. 다음은 첨가물입니다. 보통 비누 베이스에 약 3에서 4% 정도 첨가하지만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 배합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레시피를 참조해서 제조하시면 됩니다. 첨가물의 종류로는 식물성 글리세린 등과 같은 다양한 보습재료, 천연분말이나 색소류, 천연오일, 에센셜 오일, 비타민 E 등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 비누 몰드의 경우 기성 몰드를 사용하시면 예쁜 비누를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기성 몰드가 없다면 종이컵, 우유곽 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누 베이스를 녹이기 위해서는 내열컵이 필요한데 스테인리스 용기, 내열 비커 등이 있으면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지만 가정에서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용 전용 용기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반봉, 계량 스푼, 실리콘 주걱이 필요한데 만약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계, 저울, 에탄올 스프레이, 칼, 랩 등이 필요합니다. 천연 비누에 사용되는 천연 한방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한방 원료는 감초 분말, 어성초 분말, 상배피 분말이며 이 중 한 가지가 랜덤으로 제공됩니다. 감초 분말은 해독작용이 우수한데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쌓여있는 중금속, 노폐물 등을 체외로 배출해줍니다. 그리고 피부 진정, 상처 재생 효과, 미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드름 피부나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시켜 주기도 합니다. 어성초의 효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성초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염, 항균, 항염증 작용이 있으며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고 여드름과 습진, 알러지 등을 완화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배피 분말의 효능은 미백 효과와 보습 작용이 있으며 탈모를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진정, 진경, 항균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한방 원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원하는 효능이 있는 한방 원료들을 찾아서 만들기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천연 비누에 사용되는 천연 아로마 오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천연 아로마 오일은 티트리 오일, 라벤더 오일, 레몬 오일이며 이 중 한 가지가 랜덤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먼저 티트리 오일의 효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멜라루카 오일이라고도 불리며 티트리 나뭇잎에서 추출합니다. 강한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어서 욕실이나 주방 표면의 곰팡이 제거 시 베이킹소다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며 티트리의 강한 향 때문에 천연 방충제로 쓰이기도 하고 세탁을 할 때 세탁물에 떨어뜨려서 세탁물 청정제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드름 피부, 뾰루지가 난 피부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벤더 오일은 항균 작용이 있어
문제성 피부, 트러블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서 불면증과 우울증 예방에 이용되기도 하며 피부 재생 효과도 있습니다. 레몬 오일은 항염 효과, 면역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따뜻한 레몬차를 마시면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해독작용이 있으며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방향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밤보다는 오전이나 낮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로마 오일도 이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능이 있는 아로마 오일을 선택해서 비누 만들기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MP 비누 만들기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 비누 베이스, 화이트 비누 베이스가 각각 하나씩 제공이 되고 어송초, 감초, 상배피 분말이 랜덤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티트리, 레몬, 라벤더, 아로마 오일이 랜덤으로 제공이 되며 글리세린, 포도씨 오일 혼합액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누 몰드 2종류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MP 비누 만들기 기본 레시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 비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작 도구들은 미리 에탄올을 뿌려서 소독합니다. 두 번째로 비누 베이스를 잘게 조각 내어서 잘라줍니다. 조각을 내실 때는 잘게 자를수록 비누 베이스를 녹이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각낸 비누를 중탕하거나 핫플레이트에서 녹여줍니다. 온도를 설정할 때에는 너무 높지 않은 온도를 설정해야 비누 베이스가 타지 않습니다. 비누 베이스가 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 베이스를 녹이는 동안에 첨가물을 준비하시는데 이 첨가물이 분말류인 경우에는 녹인 비누 베이스에 바로 첨가하게 되면 분말류가 뭉쳐져서 골고루 섞이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비누 모양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세린이나 오일류 등에 같이 넣어서 미리 섞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글리세린이나 오일 등의 양이 적어서 너무 뻑뻑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여기에 녹인 비누 베이스를 조금 덜어서 넣어주시면 물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액상 색소를 사용하신다면 녹인 비누 베이스를 사용할 만큼 따로 덜어서 거기에 액상 색소를 떨어뜨려가며 원하는 색상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누 베이스가 완전히 녹으면 준비한 첨가물을 비누 베이스에 넣어서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첨가물의 양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넣는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에센셜 오일은 비누 베이스가 좀 더 식은 상태일 때 넣어줍니다. 식은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비누 베이스가 식을 동안에 표면에 얇은 막이 생기기 시작할 정도면 적당한 온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방향성 오일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쉽게 발향이 되어서 오일의 효능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누 베이스가 굳기 전에 비누틀에 부어주고 표면에 에탄올을 충분히 뿌려주어서 기포를 제거해 줍니다. 특히 투명 비누 베이스의 경우에는 식히는 동안에도 에탄올을 뿌려주면 온도를 빨리 낮춰줄 수 있고 기포 때문에 뿌옇던 비누 베이스가 기포가 제거되면서 맑고 투명해집니다. 이렇게 기포가 제거된 비누 베이스는 완전히 굳고 나서 비누틀에서 빼내면 비누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완성된 형태의 비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비누를 굳히실 때 상온에서 굳히는 것보다는 서늘한 곳에서 굳히는 것이 좋은데 시간을 단축시키시려면 냉동실에서 굳히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면 굳힐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냉동실에 넣으실 때 비누틀을 경사지지 않도록 수평을 맞추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P 비누를 만드는 여러가지 응용법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화이트 비누 베이스, 투명 비누 베이스에 한방 분말을 소량, 다량으로 첨가해서 색깔을 다르게 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작은 비누 조각을 비누 틀에 넣고 화이트 비누 베이스를 부어서 채워주어서 완성시킨 경우입니다. 이때 작은 비누 조각들은 투명 비누 베이스에 이런 색소를 첨가해서 속비누용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고 다른 비누들을 만들고 남은 비누 자투리들을 잘게 잘라서 냉장실에 보관해 뒀다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속비누를 미리 만들어서 비누틀에 넣고 투명 비누 베이스를 부어서 채워주어 완성시켰습니다. 속비누를 이 두 가지 비누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화이트나 투명 비누 베이스를 채울 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속비누가 굳을 때 같이 녹게 되어서 모양이 흐트러지고 깔끔하게 굳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울 화이트나 투명 비누 베이스의 온도를 충분히 낮추어 주어서 속비누에 직접 붓지 마시고 속비누를 피해서 채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두 개의 층으로 만든 비누인데 보시면 1층은 화이트 비누 베이스에 노란색을 내어서 비누틀에 반 정도 먼저 부어서 굳히고 1층이 굳는 동안에 투명 비누 베이스를 녹여준 후 1층이 다 굳으면 여기에 에탄올을 충분히 뿌려주어서 그 위에 투명 비누 베이스를 주어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는 투명 비누 베이스를 채우기 전에 마른 꽃잎을 넣어 주었습니다. 1층과 2층을 만드는 중에 에탄올을 꼭 뿌려 주어야 하는데 만약 깜빡하고 에탄올을 뿌리지 않으면 비누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 경계 부위가 층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에탄올을 뿌려주시면 먼저 굳은 비누 베이스의 표면이 살짝 녹아서 그 위에 채우는 비누 베이스가 잘 붙여지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성이 넘치는 비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방 원료를 이용한 MP 비누 만들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MP 비누로 자랑 경진대회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기본 몰드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개성 있는 비누를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비누, 전달 사진, 사용 소감이나 전체 과정을 경험한 소감들을 정성껏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내부 심사를 통해서 당선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건강하고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